안녕하세요. 자, 다시 일요일이네요. 잘 되고 계시죠?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나요? 재산세. 이번에 출제 예정이 뭐야? 세부담상한. 자, 일주일 전과 한번 보자고요. 자, 토지건축물은 세부담상한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50%. 주택은 몇 프로? 세부담상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366 초가 105%, 110%, 130%. 그래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세 가지로 나누고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이거 기억나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를. 그리고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뭐를 부과한다?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전체 재산. 그리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뭐다? 국세요, 국세. 그리고 종부세는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인세. 그래서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합산. 자,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조건 뭐만 쓰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만 써요. 그래서 절대로 세대별 하면 안 돼요. 소유자별, 개인별로 합산하고,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겠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재산세는 뭐다? 지방세. 그리고 재산세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죠? 그러니까 세율은 누진세율도 쓰고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쓴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가 부과한다. 부가가세.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그러나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세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배울 겁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배운다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07페이지. 예? 재산세 끝났잖아요. 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이거 다 하려면 석 달 걸려요. 출제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출제되는 것만. 다른 법은 전체 내용을 다 해요. 1페이지부터 끝까지. 야, 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60점 맞으러 왔잖아요. 그죠? 전체 내용을 하다 보면 세법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요. 종부세 하는 거예요. 종부세. 이런 이 잡다한 것들은 뭐다? 나중에 이제 한번 몰아서 한다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한 번 출제된 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는 세법이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그런 거는 딱 나중에 한 번만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몇 페이지? 207쪽. 이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예? 몇 페이지요? 저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죠? 예, 피세. 자, 기타지방세 빼고. 자, 우리가 기타지방세는 뭐만 알면 돼?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는 아웃라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변기세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다? 부가세다.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 예, 부담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자, 몇 페이지? 국세. 자, 지금부터 국세 들어가요. 279쪽. 국세. 자, 국세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세 개.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하나는 뭐다? 오늘은 소득세 총 설명 간략하게 설명해요. 자, 깊이 있는 거는 이제 3, 4월 달 이제 심화 강의에서 다 한다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자, 넘어가죠. 자, 드디어 종부세 나와 있네요.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다. 종합부동산세. 자, 282쪽 보라고요. 자, 1차적으로 시군에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종부세는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기준금액 초과할 때 여러분들이 상식이 뭐다? 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과세하나요? 주택은 6억 초과, 1주택자는 9억 초과, 이런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부과한다? 공시가격. 자, 그래서 꼭대기 282쪽 의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항상 현재는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내는 거예요. 초과할 때. 토지주택을 보유한 적의 세무서증의 원칙은 뭐다? 정부부가. 됐죠? 그럼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집값 안정, 땅값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다? 목적이에요. 집값 안정, 땅값 안정을,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됐죠? 그래서 특징 1번. 재산세가 과세는 주택 및 합산과세상 토지에 대해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포인트는 뭐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뭐다? 종부세로 과세한다.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간다. 왜? 기준금액 초과하는 것은 종부세에서 빼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 종부세는 국내, 시군과가 아니라 국내야 국내. 국내 소유자별로 합산나는 무슨 세다? 인세. 그래서 3번.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과세하고 법인은 뭐다? 법인별 합산과세한다. 따로따로. 자, 모든 세금은 5번 기본위보다 실질과세 원칙이다. 똑같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자, 6번이 중요하죠? 원칙은 정부부과.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납부로 간다. 신고납부. 자, 그 다음 7번.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납부지연가산세. 이게 붙죠. 지방세는 자, 지방세는 뭐가 붙어요? 원래 가산금은 폐지됐죠? 이거 연체이자잖아요,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나 지방세도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둘 다 개정됐어요. 지방세도 납부지연 가산세요. 납부 안 하면은. 근데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 내년부터 한다. 그래서 지방세는 작년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그 선생님들이 앞에서 뭐다? 둘 다 바뀌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시행이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요. 그 부칙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국세. 그다음 지방세는 종전과 똑같이 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용어를 쓴다. 아, 이해됐죠?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국세니까 뭐를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쓴다. 그러나 지방세는 종전과 똑같이 뭐를 쓴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자, 8번. 자,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국세는 뭘 안 된다? 분할납부. 왜 물납이 허용한대요? 손해나니까. 20, 30% 최소 손해나죠? 그러니까 물납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도 국세는 폐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재산세와 똑같이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이 있다. 자, 용어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세대. 자, 7번 1세대죠, 1세대. 자, 세대라면 토지 소유자와 그 배주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1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세대는 쭉 이렇게 정의가 나왔는데 다 필요 없어요. 자, 4번, 5번만 알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9억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1주택자는. 그러니까 1세대를 법에서 만들어 놔야겠죠? 다주택자는 6억 초과할 때 종부세가 내는 거예요. 그럼 1세대 1주택이면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다? 9억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1세대는 뭐다? 결혼해야 돼, 원칙이.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포함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세대들 약 절반이 결혼은 선택이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혼 안 하면 죽을 때까지 1세대가 안 된다. 그럼 웃기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3번.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든다. 기억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러니까 30세 이상은 결혼을 안 하더라도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배우자가 사망, 이혼. 왕년에 있었죠? 사망, 이혼. 과거 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디귿. 자, 디귿은 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밑줄 그어. 40. 그럼 40% 이상이면요. 뭐다?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정한 소득 70만 원 소득 정도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뭐가 된다? 1세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포인트는 뭐다? 40% 이상. 자, 그 다음 4번, 5번 묶어서 별 딱 붙여요. 자, 혼인했어. 혼인했다고.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네. 혼인하고 보니까 집이 두 개야. 혼인 전에는 하나 갖고 있었잖아요. 1세대 몇 주택이야? 1세대 2주택이잖아. 혼인하니까. 그럼 1세대 2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6억 초과. 1세대 2주택은 개인별로 따지잖아요. 다주택자는 6억 초과할 때 종부세 내는 거예요. 집 하나. 근데 이게 8억짜리 갖고 있었어. 공시가격. 얘는 7억짜리 갖고 있어. 그럼 따로따로 살 때는 종부세 안 냈죠? 9억 넘어가야 종부세 내니까. 근데 결혼해서 두 개가 됐잖아. 종부세 나오게 됐잖아요. 6억 빼면 2억에 대해서. 6억 빼면 7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뭘로 보겠다? 각각 1세대로 본다. 절대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1세대로 봐서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9억 넘어가면 종부세 내는 거예요. 이거 원래 종부세 안 냈잖아. 9억이 안 되니까, 안 넘어가니까. 따로따로 살 때는. 그러니까 혼인하니까 종부세 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을 더 안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럼 6년째부터는 나오겠죠? 그럼 6년째 이혼하고 5년 살면 많이 산 거예요. 이혼나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네요. 자, 그 다음. 자, 5번 동거복량. 자,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잖아요.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자, 부모님도 집이 한 채 있고 자녀도 집이 한 채 있죠? 가격은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럼 따로따로 살 때는 뭐다? 종부세 안 냈잖아요. 합쳤어. 주민등록법상. 합치면 종부세 나오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5년이 아니라 숫자 뒤바뀌면 안 돼요. 10년. 이거 10년이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어쩌고 저쩌고 엄청 길잖아. 세 번째 줄. 10년 동안은 뭘로 보겠다? 마지막 줄.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각각 9억까지는 종부세 걷겠다 안 걷겠다? 안 걷겠다. 더블 차이나 10년 효도주택이니까 10년. 이렇게 세대를 합쳐놓으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야? 며느리야. 며느리 열받아. 10년. 10년이야 10년. 자, 그 다음 올라가요. 공시가격. 자,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잖아요.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뭐예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5글자로 시가표준액 다 정리한 거예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공시가격.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자, 과세 대상. 자, 종부세 과세 대상.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첫 번째, 집부자, 주택, 토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 토지다. 그다음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 중에서 어떤 주택은 제외한다? 별장주택은 제외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별장주택은 왜 제외할까요? 재산세에서 4%로 과세한 거는 세금 폭탄 매겼으므로 별장은 재산세를 과세하는 거지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토지. 그러니까 재산세를 잘해야 돼요.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 합산. 합산하잖아. 그 다음 사업용 땅은 뭐다? 별도 합산.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 분리과세죠?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구분하는데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종부세에서 분리도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저율, 고율 이렇게 나눠요. 잠깐 분리자가 들어가는 거는 재산세만 과세한다고요. 종부세 분리 과세 안 해요. 그럼 저율은 왜 과세를 안 해요? 농민 등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죠? 그럼 고율은 몇 프로짜리야? 4%짜리. 사치. 그래서 4%짜리는 절대 종부세를 과세 안 한다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부담시켰으니까 앞에서. 자, 이렇게 해서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그리고 주택. 그래서 과세되는 것도 기본이 3개. 제외되는 것도 몇 개야? 3개. 별장, 분리, 건축물. 이게 기본 강의예요. 과세하는 것도 3개. 제외되는 것도 몇 개? 3개. 자, 그래서 285조. 자, 주택. 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고율의 세율. 별장은 제외해요. 고율이 몇 프로야? 4%짜리. 4%짜리예요. 그리고 각종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있어. 자, 별장주택이 제외되죠? 제외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제외되는 게 주택인데 법에서 합산 배제하겠다. 6억 따질 때. 그래서 박스
첫 번째 어떤 주택이야? 임대주택. 임대사업하면 요건이 충족되면 합산 배제. 종부세를 안 걷어. 임대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일단은 요건이 충족되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기숙사, 사원용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기숙사, 사원용 주택,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미분양. 회사가 어렵잖아. 미분양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교육 목적이죠? 어린이집 교육 목적이야.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 목적이잖아. 그래서 등록문화재.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6억, 9억 따질 때 어떻게 한다? 합산 배제.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뒤지게만 알아들었나요? 이것도 일부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은 볼 필요도 없다. 임대주택만 알아두면 돼요. 쭉 넘겨보라고요. 절대 읽어보지 마세요, 이런 거. 읽어보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냥 임대주택 등등등. 자, 293쪽. 자, 토지로 들어갑니다. 293쪽 토지로 들어가죠? 자, 토지. 자, 첫 번째 밑줄고 무슨 합산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토지 두 가지. 그래도 두 번째 줄 뭐는 제외한다? 분리과세당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잠깐 분리는 재산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별 딱 붙여요. 자, 재산세는 다 대상이야, 동그라미. 다 대상이라고요.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에서 뭐는 제외된다? 별장. 그러나 고급 주택이 제외된다 그러면 안 돼요. 별장이 제외되는 거예요.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처럼 세금을 매겼다고요. 별장만. 고급 주택에 조심하자. 그 다음 제외되는 게 뭐다? 분리. 자, 또 하나 딱 적어. 오른쪽에 제외되는 게 뭐다? 건축물. 학원 건물. 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 안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건축물 X. 없지만은 있어요? 있구나. 있으면 표시하고. 거기 있잖아요. 건축물. 자, 294. 건축물은 다 동그라미요. 재산세는. 그러나 종부세는 다 X인데 건축물이에요. 동그라미가 부속토지예요. 부속토지는 오지. 여러분들 그 밑에 땅은 무슨 합산해? 별도 합산. 토지. 토지는 과세예요. 그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 X 3개는 뭐야? 다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를 헷갈리지 말자. 멋담시 구시렁거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제외한다고요. 사업에 영향을 주니까. 그땐 재산세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건축물은 딱 머릿속에 뭐가 기억나? 매년 건물분 재산세, 매년 별도 합산 재산세, 단 종부세는 밑에 땅만. 별도 합산이 어떤 땅이에요? 사업용 땅. 종합 합산은 투기 목적. 자, 그 다음 03번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요. 납세 의무자. 자, 꼭대기 중간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자, 납세 의무자는 첫 번째 줄 밑줄고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되는 거야. 초과하는 자가 항상 누가 납세 의무자다? 재산세와 똑같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재산세랑 똑같아요. 자, 주택. 자, 주택은 공시가격. 여기 보세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치죠?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 넘어가는 자? 6억 초과자예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는 6억 초과다. 그럼 6억 초과는 개인별 합산이다, 세대별 합산이다? 개인별 합산. 그래서 종부세는 시군구가 아니라 전국 국내 소재주택을 합쳐요. 부산주택도 합치고 서울주택도 합친다고요. 그래서 1번보다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 나와 있죠? 일반적인 경우 꼭대기 나왔잖아요. 자, 1번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자. 밑줄 그으라고요. 6억을 초과하는 자. 포인트가 6억이에요. 6억. 자, 근데 1세대 1주택이야.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초과하는 자예요? 9억 초과. 개인 소유, 단독 소유. 단독 소유. 이렇게. 집 하나 있는데 단독 소유자는 9억 초과야. 공동 소유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예요. 아무런 이 6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집 하나인데 공동 소유자, 다주택자. 여러 개. 다주택자, 1주택인데 무슨 소유를 얘기한다? 공동 소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무조건 6억 초과. 1주택인데 공동 소유자도 개인별로 무조건 6억 초과. 근데 1주택인데 무슨 소유야? 단독 소유자는 9억 초과라고요. 그래서 책에는 뭐만 나와 있어요? 꼭대기 6억 초과.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할 필요 없다고요. 기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택 납세의무자 끝났네요. 자, 6억은 어떨 때 쓰는 거야? 1세대 다주택자 개인별로. 집 하나인데 공동 소유. 공시가격 12억이야. 공동 소유야. 종부세 있어 없어? 1주택자요. 12억. 종부세 있다 없다? 개인별로 6억이잖아. 딱 6억은 종부세 없어요. 그래서 집 하나인데 공시가격이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딱 6억은 종부세 안 나와요. 근데 옆집은 단독 소유야. 집 하나인데 단독 소유 12억. 얼마를 빼야 돼? 9억. 9억이야. 그럼 얼마? 3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 옆집은 1주택 공동 소유야. 12억까지는 종부세 안 나와요. 개인별로 6억이니까. 옆집은 단독 소유야. 9억을 빼야죠? 그럼 3억 초과는 종부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같은 가액인데 옆집은 나오고 옆집은 안 나오죠? 그 이 3억은 나중에 뭐를 해주는 거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자와 단독 소유자 형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1주택 공동 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왜? 개인별로 따지니까. 9억을 빼야죠? 3억은 과세하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 나중에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해준다?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간다? 토지. 자, 토지로 들어가네. 토지. 자, 일반적인 경우 토지 나와 있죠? 자, 토지는 밑줄 그어요. 뭘로 나눈다? 두 번째 줄.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그래서 종합 합산은 공시 가격이 얼마 넘어갈 때? 얼마? 5억 초과. 절대 숫자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공시 가격을 합쳐서 얼마 초과? 80억 초과. 이렇게 숫자. 중요한 거는 국내 공시 가격을 합치는 거예요. 국내 밑줄 그어 시군 구하면 안 돼요. 종부세는 국내 전국 대상이라고요. 국내 소재하는. 그래서 가장 종부세에서 중요한 숫자 6억, 5억, 80억 초과. 왜 5억이 숫자가 제일 적을까요? 투기 목적이니까. 왜 80억이 제일 높아? 사업 목적이니까.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초 한번 배운 분들은 이거는 기억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까먹더라도. 이거는 기억될 거 아니에요. 숫자. 이게 기억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평민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부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거 못 외운다고 부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면 까먹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95쪽.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됐네. 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되면 이제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 곱하기 뭐다? 세율. 자, 과세 표준. 그래서 206쪽. 주택 나왔네. 자, 칠판 봐요. 과세 표준은 공시 가격을 합쳐. 공시 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빼야 된다? 6억. 6억을 빼야 돼. 6억을. 6억을 뺀 다음에 반드시 옆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재산세와 똑같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뭐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 그럼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몇 프로야? 95%야. 공시가격에 95%를 갖고 계산한다. 95%야, 95%. 자,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10억 갖고 종부세를 계산하지 않죠? 6억을 빼야지.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그럼 6억을 빼면 얼마야? 4억. 그러니까 4억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4억에 95%가 과세 표준이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는 사람은 95예요. 내년은 100%야.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울 필요가 없죠? 올해까지가 95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뭐를 물어볼 때 8글자가 들어간다? 과세 표준. 공시가격을 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400이 100%잖아요. 95%만 사용한다. 단 1세대 1주택. 자, 봐. 1세대 1주택이에요. 집 하나. 1세대 1주택은 얼마를 먼저 빼? 3억을 먼저 빼요. 무조건 이게 기초공제야. 3억을 빼고 얼마를 뺀다? 9억을.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결국 얼마를 빼는 거야? 9억을 빼는 거예요. 이 6억은 누구를 얘기한다? 다주택자. 1주택자인데 공동소유자. 근데 1주택자인데 단독 소유자는 9억을 빼야지? 그럼 법조문으로 3억을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빼는 거야. 6억을 빼. 그럼 9억을 빼면 1주택자는 얼마가 남아? 1억. 1억에 95%면 9,500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296조. 자, 일단은 세 번째 줄. 6억. 큰 것만 봐. 일단은 공시가격에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했잖아.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법은 100에서 60%, 100% 범위에서 해라. 이게 법 내용이에요.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몇 프로다? 95%. 법은 60에서 10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박스의 몇 프로다? 95%.
자, 근데 저기 괄호를 잘 봐요. 자, 두 번째 줄 밑줄고 1인 단독 소유. 조그만 글씨. 1인 단독 소유야. 단독 소유는 무조건 공시 가격에서 얼마를 먼저 빼는 거야? 3억을 빼는 거야. 3억. 두 번째 줄. 3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통적으로 얼마를 뺀다? 6억. 결국 9억을 뺀다는 뜻이에요. 9억을 뺀다고요.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의미가 없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 토지로 들어갑니다. 큰 것만 일단은 잡아야 돼요. 297 종합합산. 자, 칠판 봐요. 종합합산이죠? 똑같아.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 5억.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별. 그 다음 별도는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뺀다? 80억.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률적으로 95.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 몇 개야? 6억, 5억, 80억.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옆에 뭐가 붙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몇 프로 일률적으로? 95, 95 나왔잖아. 자, 그 다음 이번에 세율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야. 개정법의 세율. 세율을 정리한 다음에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밑에 박스 주택 나왔잖아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종합세율 곱하고 빼기 뭐가 나왔어?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밑줄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면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여기에서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넘어가자고요. 세율. 주택은 세율을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대기.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포인트 밑줄 그어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주택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금 액수가 나와. 전체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주택수에 따라.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지역에 따라도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2주택 이하. 자, 집이 두 개야. 2주택 이하. 세율이 인상됐어요. 투기 목적이니까. 그래서 초과 누진인데 최저 몇 프로? 0.6에서 최대 1.2%.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이거 구간별. 6단계입니다. 우리가 주택재산세는 4단계야. 주택재산세는 4단계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그러나 종부세는 6단계 초과 누진세율. 항상 우리가 초과 누진이 나올 때는 쉽게 나왔을 때는 단계를 물어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앞에를 물어봐. 앞에를. 그래서 3억 이하는 1000분의 6부터 시작해. 그럼 1000분의 5 하면 무조건 틀린 거지? 일단은 6단계. 그래서 1000분의 6에서 최대 몇이야? 1000분의 뭐다? 1000분의 뭐라고 나왔어? 30. 이게 개정됐어요. 이게 몇 프로다? 3%야. 최저 최대. 1.2가 올해 개정됐다고요. 3% 최고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주택 이상 3개야. 3주택 이하.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옆에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두 개가 있다. 같이 가는 거예요. 3주택 이상은 지역과 관계없어. 근데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이거는 최저 몇 프로야? 1.2%. 최대 몇 프로? 6%.
아주 센 거예요. 6%면 역시 몇 단계? 6단계. 이렇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1000분의 12. 어렵게 나왔을 때는 3억 이하는 1000분의 10이야. 8 이러면 틀려. 위에 거를 물어봤을 때는 1000분의 6부터 시작해. 밑에 거는 1000분의 12 뛰고 6%까지. 1000분의 60. 공통사항은 몇 단계다? 6단계. 그럼 뭐만 외우면 끝나? 1000분의 6에서 3%잖아. 그럼 이쪽은 배잖아, 배. 이쪽에 집이 있으면 완전 투기꾼이야. 집이 셋째 투기꾼으로 봐. 또 조정대상 지역의 두 개도 투기꾼으로 봐. 이해랑 배라고요. 숫자 배열이. 0.6의 배는 1.2잖아. 3%의 배는 6%. 배야. 반드시 이거 암기해야 돼요. 개정세율이기 때문에. 됐죠? 법인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알아. 개인이만 잘래. 법인은 이제 심화 강의 때 법인까지 이어간다고요. 이것도 안 되는데 법인까지 끌어들면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개인.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자,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자, 주택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자,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 종부세가 나와요. 그죠? 종부세가 나온다고요. 근데 오른쪽. 이중과세 계산. 별 딱 붙여. 이중과세 계산. 그럼 전체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와서 이 세율을 곱해서 세금 액수가 1000만 원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종부세가 아니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빼준다? 재산세.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산출세야. 이게 포인트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다음 299쪽 나와 있어요. 자, 위에는 복잡하니까 쭉 밑에 쭉 봐. 양괄호 3번. 자, 기본 틀만 잡으면 돼. 299. 양괄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위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2번, 3번. 자, 3번이 나왔잖아. 두 번째 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3번. 공식은 알 필요도 없어요. 자,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중과세 계산에. 자, 3번 꼭대기. 주택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뭐를 공제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하겠다 이거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자, 이해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요. 그럼 1차적으로 시군에서 뭐를 부과했다? 시군에서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재산세는 전체 재산에서 부과하는 거야. 낮은 세율로. 10억에 대해서. 그럼 10억에서 6억을 빼고 4억 초과분은 다시 한번 뭐를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4억, 6억 빼면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뭐를 부과한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4억은 중복됐죠? 4억은 중복됐잖아. 같은 재산인데 이중과세다 이거지. 그래서 이 4억 부분에 대한 뭐다? 재산세를 전체 종부세에서 공제를 하라. 그 뜻이에요. 이 4억 부분, 4억에 대한 뭐 재산세를 종합부동산 전체 세액에서 공제를 하라. 그럼 예를 들어서 4억 부분이 300만 원이야. 그 얼마 빼주는 거야? 300.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 나와? 700. 이렇게 알아 이거지. 그래서 종부세가 700이 되는 거야. 1000만 원 계산됐다고요. 세율을 곱하니까 전체가. 그럼 1000만 원이 세금 액수가 아니에요. 4억에 대한 뭐다? 재산세를 공제를 하라. 그럼 4억에 대한 재산세가 300만 원이다. 그럼 빼라 이거지. 그럼 이 300만 원이 여기 뭐지? 300만 원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50% 가감할 수도 있죠. 똑같이 빼라 이거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300만 원이 나왔어. 또는 50% 가감할 수 있죠. 가감해서 300만 원이 나왔다면 종부세도 똑같이 300을 빼라. 그 뜻이에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상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50% 가감했으면 50% 가감만 세액을 공제하라. 그 뜻이에요. 300만 원 어떻게 나왔어? 세부담 상한 적용해서 그대로 빼라 이거지. 시험은 어떻게 나와? 세부담 상한 전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종부세가 줄어들어요. 전 하면 틀려요. 세부담 상한 전 재산세를 빼라. 그럼 300만 원보다 많이 나오겠죠? 50% 탄력세율 전 세액을 빼라. 그러면 틀려요. 이거 300만 원 어떻게 나왔어? 세부담 상한 적용해서 그럼 적용한 세액을 그대로 빼라 이거지. 적용 전 세액을 빼라. 탄력세율 50% 가감 전 세율을 빼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300만 원 재산세 어떻게 나왔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나온 거야. 그럼 적용된 세액 그대로 빼라 종부세. 전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세부담 상한 전 50% 가감 전 하면 틀린 세율이다. 틀린 용어라고요.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누구를 위해서? 1주택자. 1주택자. 여기서 이제 개정법이 있어. 자, 이 1주택자는 세액공제는 단독 소유도 해주고 이에는 공동 소유도 해준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다? 단독 소유자만 해줘서 올해부터는 공동 소유자도 해줍니다. 단 뭐 따질 때? 납세 의무자 따질 때는 똑같아요. 6억 초과라고요. 1주택자는 단독 소유자는 9억 초과고 그러나 세액공제는 누구면 다 해준다?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3번에 밑줄고 1세대 1주택자는 다 해줘. 이게 법적 단독 소유자만 해준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1 또는 2에 따른 1주택자, 1주택자야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복 적용은 몇 프로다? 80%. 왜 1세대 1주택자로 바뀌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아까 집 하나 공동 소유자는 얼마까지 종부세 안 나와? 12억. 그 다음 단독 소유자는 얼마까지 안 나와? 9억까지는 종부세 안 나오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1세대 1주택자 공동 명의가 좋은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잖아. 그러나 입지존대는 뭐다? 집값이 뛰어갖고 15억, 20억 수두룩해요. 집 하나 공동명의자인데 그래서 공동명의자도 올해부터는 뭐다?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2억까지는 뭐다? 공제받을 필요가 없지? 그러나 12억 넘어갈 때는
단독 소유자처럼 공제를 받겠다 그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1세대 1주택 공동소유자는 어떤 경우 이쪽으로 올까요? 어떤 경우? 12억이 넘어갈 때. 알아들었나요?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 어떤 경우 넘어와? 12억 넘어갈 때는 일로 온다고요. 9억 개인처럼 9억 공제받고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자, 연령별 세액공제. 자, 드디어 나왔다. 세액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별. 구분해야 돼요. 장기 보유 기간별. 자, 연령별 세액공제는 밑줄고 몇 세 이상?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에요. 연령별 공제를 무슨 공제라고도 얘기하나요? 고령자 공제. 옆에 저거 시험장에 가면 고령자 공제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세법은 만 60세가 되면 고령자라고 그래. 알아들었나요? 고령자 취급을 받는 거야. 만 60세 이상. 웃기는 법이죠. 그죠? 연령별 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똑같은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공제율. 60세 이상 20%, 30% 연령에 따라 40%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몇 살 단위로 나눠진다. 5살 단위로, 5년 단위로 5살. 그다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이게 요건이야. 그래서 20, 30, 40.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5살 단위로. 그러나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범위를 물어봐. 사례. 65세면 몇 프로 공제받아? 65세면 몇 프로? 30%. 61세면 20%. 70세면 40% 이렇게 범위를 물어본다고. 이렇게 하면은 외워버리잖아. 다. 자, 그 다음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야? 5년. 5년 단위에 따라 달라져요. 5년 단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0%. 맞아요? 15년 이상은 몇 프로? 50%. 몇 프로? 20, 40, 50. 숫자별이 어떻게 돼? 2, 4, 5는 날 이렇게. 2, 4, 5잖아, 숫자리. 2, 4, 5.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20, 40, 50.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일 때는 최대 90이죠? 이렇게 안 하고 몇 프로 한도 내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80%. 너무 많이 해준다 이거지. 원래는 90이야. 근데 80%, 그래도 20%는 내라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온 만큼 부과하면 안 되죠?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도 이번에 개정법이에요. 주택 세부담 상한 나왔잖아요. 밑에 박스 별 딱 붙여요.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도 두 가지로 구분해요. 박스 제일 아래. 2주택까지는 뭐다? 100분의 150. 자, 여기 보자고요. 세율도 두 가지로 구분하죠. 2주택까지는 세부담 상한이 몇 프로다? 몇 프로? 150%. 그리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300%. 작년보다 3배까지 더 걷겠다는 뜻이에요. 자,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세율도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개정법 얼마나 출제하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150%.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무조건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300%. 그러나 토지 건축물하자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야? 토지는 150%야. 세부담 상한이 뒤에서 배워요. 자, 뭐 위주로 공부한다? 주택. 자, 주택 위주로. 나머지는 뭐다? 숫자만 달라져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다. 별장, 분리,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6억, 5억, 80억 초과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숫자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세율은 반드시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쪽은 단계만 알면 돼. 주택은 6단계인데 여기는 3단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전체 뭐가 나온다? 종부세. 그러면 10억이다. 4억 부분은 종부세랑 겹쳤지? 그래서 4억에 대한 재산세가 3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300을 빼는 거예요. 아,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4억은 중복됐으니까 300을 뺀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300이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그대로 적용된 300을 빼는 거야. 시험은 적용되기 전 금액을 뺀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세금이 나와. 산출세. 그리고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줘야죠.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가 있다. 중요한 거는 토지는 안 해줘요. 누구만 해줘? 1주택자만 해준다. 절대로 토지는 안 해줘. 그래서 60세 이상은 둘, 셋, 넷. 둘, 셋, 넷.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2, 4, 5 이렇게 구분잖아. 그다음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80%. 그 세부담 상한도 이렇게 반드시 구분하고. 자, 이렇게 된 거를 프린트에 딱 정리해 놨어요. 오늘 프린트에. 프린트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